안녕하세요, 채피디입니다. 오늘 관심 종목 두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볼 종목은 가온전선입니다. 먼저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1477억입니다. 주주 현황을 보시면 LS전선과 자사주로 대략 52%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 가능한 주식은 48% 정도라고 판단이 되고요. 전력 케이블 및 통신 케이블을 생산하는 국내 3대 전선 전문 제조업체고요. 통신 케이블 원가 절감 및 품질 확보를 위해 통신 케이블 제조를 주력으로 하는 이지전선을 신규 설립하여 통신 케이블 부분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 보시면 8,407억, 8,303억, 8,574억이고요. 당기순이익도 1억, 55억, 95억으로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105%, 유보율은 1174%로 재무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없고, 차트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이죠. 이날. 네, 계속 깜빡거리네요. 3월 23일에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저는 이 캔들을 기준봉을 세웠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 이후에 종가를 지켜주는 모습, 그리고 다중바닥을 만들면서 차트가 만들어지는 모습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거래량이 이때쯤 들어왔고요. 그 이후에도 거래량이 아주 많은 거래량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그동안 매집이 잘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은 거래량으로 상한가를 만드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 이후에 거래량을 더 동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상한가를 갔고요. 6월 2일에 상한가 간 모습이고, 그 다음날 갭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4.02%까지 갔다가 13.34%로 마감이 됐고요. 그 이후에 갭을 메꿨다라고 할 수 있겠죠. 갭을 이렇게 메꿨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는 가격 조정을 통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상한가 캔들의 50%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줄어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35,200원 정도를 지지하고 있다. 현재 어제 종가는 35,500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중에 35,200원을 깬다 하더라도 종가 기준으로 그 라인을 지켜준다면 추후에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주봉의 모습도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온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주가는 좀 하락을 했지만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고점의 매물대를 다 먹었다, 돈으로 다 샀다라고 판단이 되겠죠. 요 라인을 더 이상 깨지는 않을 거다. 그 이후부터 다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월봉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 고점 요 라인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시 일봉으로 들어가서 나빠 보이지 않는 상한가 캔들의 50%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켜보면서 지지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수해볼 만한 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늘 당장 주가가 올라간다면 그 이후에 눌림목을 이용해서 매수 타점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경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좀 더 시간을 끌면서 자리를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은 대유 플러스라는 종목입니다. 먼저 기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1689억이고요. 주주현황도 대우플러스 외 13인이 44.8%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통 가능한 주식은 대략 55.2%라고 판단이 됩니다. KT, SK 브로드밴드, LG U+와 같은 기간통신 사업자를 주요 고객으로 하고 있고요. 주요 사업은 네트워크 솔루션 및 통신장비 개발,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정보통신 부분, 소형 가전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가전 부분, 자동차
스티어링 휠과 알루미늄 휠을 생산하는 자동차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을 보시면 5034억, 4573억, 4529억입니다. 당기순이익은 191억, 204억이고 작년은 적자가 나왔습니다. 부채 비율은 291%로 매우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유보율도 역시 매우 좋지 않다. 재무적으로는 크게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차트의 모습으로는 크게 나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소개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날 4월 19일에 상한가였죠. 상한가를 갔다가 상한가의 시초가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볼 때 사실 요 부분은 깨기는 했습니다. 깨기는 했지만 그래도 45일선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이후에 거래량이 다시 들어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다시 상한가를 가는 모습입니다. 6월 8일에 상한가를 갔고요. 그 이후에 상한가 캔들의 50% 1415원을 살짝 깨긴 했지만 지켜주는 모습이었고요. 어제가 1410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한가 캔들의 50% 1415원을 살짝 깨긴 했지만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질 필요는 없고요. 그 이후에 거래량이 더 들어왔습니다. 현재 들어온 거래량 대비 나간 거래량은 없어 보입니다. 다 매수세의 거래량이 들어온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 이후에 거래량을 줄이면서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정한 가격대를 저는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요 라인까지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하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봉의 모습을 보시면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월봉에서도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매집을 많이 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 일봉의 모습을 들어가서 보시면 재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물론 재무가 안 좋다고 주가는 안 가는 게 아니라 재무가 안 좋을수록 더 잘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시세를 준다면 줄 때 챙기는 것도 전략일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팔고 나면 더 잘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차트의 관점으로만 본다면 전 고점은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리라 보고, 일단 목표가는 저는 짧게 1700원 정도 잡고요. 2차 목표가는 1800원 정도 잡아보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1300원을 깬다면, 물론 깰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1300원보다는요 저는 요 라인 잡겠습니다. 1265원을 깬다면 일단 손절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바꿔주겠습니다. 1265원 1265원을 깬다면 저는 손절로 대응을 할 거고요. 요 라인에서는 저는 매수의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게 잡겠습니다. 1320원까지 저는 매수의 관점으로 잡고, 꼭 손절 라인을 잘 지켜야 되는 이유가, 손절 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존버가 되고, 물론 탈출을 할 수 있지만 기회비용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손절 라인을 지키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손절 라인을 지켜야지 돈의 흐름이 계속 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존버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손절 라인, 목표가 그런 부분들을 잘 지키시면서 하시면 분명히 주식시장에서는 잃지 않는 매매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종목, 대유 플러스, 가온전선 두 종목을 소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